청담동의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와인바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결혼을 하루 앞둔 밤, 나 지우는 하얀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죠. 어머니가 골라주신 진주 귀걸이가 내 목선을 따라 살짝 반짝였고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지역 유지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오늘의 주인공인 나와 도준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좋은 집안과 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도준이는 금융계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지훈이와 완벽한 짝이 될 거예요. 도준은 턱시도 차림으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외모와 차분한 미소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내 곁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32의 나이에 대형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승진한 도준은 늘 당당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정말 행운이죠. 도준의 말에 하객들이 흐뭇하게 웃었고 나도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내 동생 서윤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평소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의 서윤은 오늘따라 구석에 서서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도준과 마주칠 때마다 불안해하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윤아, 괜찮아?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다가가자 서윤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괜찮아요. 그냥 좀 긴장돼서. 내일 언니 결혼식이잖아. 서윤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평소보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그저 동생이 내 결혼을 앞두고 긴장하는 거라 생각했죠.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동생으로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와인바의 구석에서는 부모님의 오랜 친구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도준의 회사 동료들은 바 카운터 주변에 모여 축하 건배를 했습니다. 완벽한 전야제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녁이 무르익어갈 때 도준은 갑자기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나는 그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다가 와인바 뒤편 복도에서 도준과 서윤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도준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서윤이가 내일 결혼식 진행에 대해 물어봤어. 걱정 마, 다 준비됐으니까. 서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나는 잠시 의아했지만 곧 다른 하객들의 축하 인사에 정신이 팔려 그 순간을 잊었어요. 전야제가 마무리될 무렵 도준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도준이를 잘 부탁한다. 완벽한 며느리가 될 거라 믿어. 나는 감사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왜인지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완벽했던 웨딩 전야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 강남의 5성급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결혼식을 상상했습니다. 도준과 함께할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윤의 이상한 행동이 걸렸어요. 동생의 표정에서 읽었던 불안함이 내 마음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도준은 자신의 친구들과 따로 한 잔 더 하겠다며 로비에서 나와 헤어졌어요. 나는 피로감에 휩싸여 객실로 향했지만 로비 한편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윤아, 아직 안 올라가? 내 목소리에 서윤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언니, 나 그냥 친구한테 문자 좀 보내고 있었어요. 서윤의 말투는 어색했고 시선은 계속 나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먼저 올라가 볼게요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평소에 서윤이라면 내일의 결혼식을 두고 설레는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마치 나를 피하는 듯 했어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윤이 탄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것을 보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객실 키를 확인하며 문득 도준의 방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24층 2410호. 그리고 서윤의 방은 23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준의 객실로 가는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방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분명 서윤의 것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오빠 제발. 나 이제 더는 못해요. 언니한테 죄 짓는 기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 이미 늦었어. 내가 먼저 시작한 일 알지? 지훈이가 알면 내 인생 끝이야. 도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내일이 언니 결혼식인데.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조용히 해. 내가 술 마시고 먼저 유혹한 거 잊었어. 누가 믿겠어? 내 부모님이? 지훈이? 아무도 널 이해 못할 거야. 도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일 결혼할 약혼자가 내 동생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복도에 서서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죽여 울었어요. 흐르는 눈물이 손등을 타고 내려왔지만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신부가 될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결혼을 망가뜨릴 진실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와 도준의 냉정한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까? 문을 열고 들어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결혼을 진행할까? 복도의 조용한 공간에 나 혼자 서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결국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방 안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도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내 심장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쳤죠. 지훈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도준은 침착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서 떨어져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죠. 도준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해.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서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그냥 오해야.
내일 결혼식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도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내가 아닌 서윤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방 안의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이 언제부터야?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했어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고 도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것이 답해진 것 같았어요. 지훈아, 이건 실수야. 단 한 번의 실수일 뿐이라고. 도주는 결국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조급함만 역력했죠. 그럼 방금 내가 들은 건 뭐야?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이미 늦었다고? 이게 단 한 번의 실수처럼 들려? 내 질문에 도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고 곧 표정을 바꿔 내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나한테 손대지 마.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서유는 여전히 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계속해서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서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어깨를 잡아 내 쪽으로 돌렸습니다. 서윤아, 내 눈을 봐. 내가 직접 말해줘. 도준이랑 무슨 관계였던 거야? 서윤은 겨우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죠. 언니, 난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도준이 갑자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서윤아, 그만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도준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고 서윤은 그 앞에서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도준의 손을 쳐냈고 그의 가슴을 밀어냈어요. 넌 더 이상 서윤을 협박하지 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도준의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내 객실로 향했고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라왔어요.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죠. 앉아.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말했어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이 나조차도 놀라웠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모든 걸 말해봐. 언제부터였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나는 VIP 고객 관리 업무를 맡게 됐고 그중에 도준 오빠도 있었죠. 서윤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도준은 투자회사의 유망주였고 서윤의 회사에서는 그를 중요한 고객으로 여겼죠. 서윤은 그저 언니의 약혼자가 될 사람이라 더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형부가 될 사람이니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서윤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기다렸어요. 어느 날 밤 도준 오빠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점점 늦은 시간이 되자 다들 자리를 떠났고 결국 우리 둘만 남게 됐죠. 서윤은 그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사적인 고민도 있었대요. 도준은 그런 서윤을 위로하며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결국 서윤은 취해버렸죠.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호텔 방까지 가게 됐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도준 오빠가 옆에 누워 있었고 서윤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며칠 동안 괴로워했다고 해요. 도준에게 그날 일은 실수였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지만 도준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준 오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점점 태도가 바뀌었죠. 내가 거부할수록 더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고 서윤의 말에 따르면 도준은 서서히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내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위협했죠. 서윤은 두려움에 몇 번 더 도준을 만났고 그때마다 괴로워했다고 해요. 언니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일 지옥 같았어요. 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그런데 도준 오빠는 계속해서 내 언니에게 들키면 집안 망신이다라며 협박했어요.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서윤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오늘 전야제에서도 계속 도준 오빠를 피하려고 했는데 서윤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도준에게 모든 걸 끝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오늘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지만 도준은 여전히 서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약했어. 도준 오빠의 협박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고 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후회해요. 서윤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도시의 불빛은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의 고백을 들은 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서윤아, 이제 가봐. 나 혼자 있고 싶어. 서윤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결혼식은 어떻게? 아직 모르겠어. 가봐.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서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나는 감정의 폭풍에 휩싸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밤새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취소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이 결혼식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역 유지로서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아버지, 완벽한 결혼식을 꿈꿔온 어머니, 그리고 양가의 많은 하객들.
결혼 취소는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죠. 새벽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로스쿨 동기이자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민지는 내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오늘 결혼식 아니니? 민지야, 나 도움이 필요해.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민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훈아, 결정은 내가 해야 해. 하지만 만약 결혼을 강행한다면 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는 해둬야 해.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자. 민지의 조언에 따라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결혼식을 진행하되 법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민지는 도준과 서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과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 메이크업 샵으로 향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완벽했지만 눈빛만은 공허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계속해서 내게 웃으라고 했지만 나는 겨우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신부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긴장되시나요? 네, 조금요. 잠을 잘 못 잤어요. 메이크업이 진행되는 동안 민지가 샵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행동했고 잠시 아무도 없는 틈을 탄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여기 필요한 서류들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사설 탐정도 준비해뒀어. 도준과 서윤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더 모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내 방식대로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이미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들뜬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고 도준의 가족들도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이 결혼식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죠. 드레싱룸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는 동안 어머니가 다가와 내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도준이 드레싱룸 문을 노크했습니다.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신랑이 신부를 미리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며 웃으셨지만 나는 괜찮다며 어머니를 내보냈어요. 문이 닫히자 도준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어젯밤 일은 정말 오해야. 서윤이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뿐이야. 우리 결혼에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도준의 뻔뻔한 거짓말에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았어. 결혼식 진행하자. 도준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도준은 알지 못했어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나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예상대로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쏟아졌어요. 나는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도주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다정한 신랑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서유는 들러리 자리에 앉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 쪽을 힐끗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준의 배경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느껴졌지만
나는 묵묵히 그 상황을 견뎠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 우리는 성수동에 있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주는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가왔어요. 드디어 둘만 있게 됐네. 피곤하지만 기분 좋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주는 내가 어젯밤 일을 모두 용서하고 잊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며 거실로 향했죠. 잠깐, 얘기할 게 있어.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고 나는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도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준과 서윤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화면 캡처본,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 그리고 어젯밤 도준 방 앞에서 내가 녹음한 대화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부터 오늘까지 민지가 많은 도움을 줬어.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지. 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증거물들을 허둥지둥 살펴보더니 곧 분노한 얼굴로 나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날 감시했다고? 감시. 난 그저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야. 내가 내 동생을 유혹하고 협박한 증거들이지. 도주는 증거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 그래, 이혼하자. 내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나는 차분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예상했기에 내 표정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어요. 이혼. 아니, 난 이혼할 생각 없어. 이제부터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만 행복한 척하면 돼. 내가 거부하면 이 증거들은 바로 내 회사와 내 부모님에게 갈 거야. 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말이 가져올 파급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넌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 이건 우리의 새로운 결혼 계약이야. 넌 완벽한 남편 역할을 해줄 거고 나는 모든 걸 알고도 묵인해주는 아내가 되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나는 천천히 서류 하나를 꺼내 도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민지가 준비해준 재산분할 및 권리 포기각서였어요. 도준의 모든 재산과 미래 수익의 50%는 내 명의로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난 절대 사인 안 해. 도준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나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도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 내 회사 대표이사와 내 부모님께 모든 증거를 보내라고. 어떻게 할래? 사인할 거야. 아니면 내일 아침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할까? 도준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격분했지만 곧 현실을 직시한 듯 어깨가 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죠. 결국 도준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펜을 들었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거 사인했으니까 됐지?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야? 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게 준 상처, 내 동생에게 준 상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밤, 나는 도준과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지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복수를 완성해갈 새로운 지훈으로 살아갈 것이라고요. 결혼 후 3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완벽한 신혼부부였어요.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가면은 벗겨졌죠. 도준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도준의 회사와 금융업계에 그의 도덕적 문제를 암시하는 정보들을 익명으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 정도였습니다. 도준 팀장이 거래처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더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같은 것들이었죠. 회사 내에서 열린 중요한 미팅 전날, 도준은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져 있었고, 도준은 집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 있니? 도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승진도 가능할지 모르지.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준이 잠든 후 조용히 그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접근했어요. 직접적인 변경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수치 몇 개의 위치를 살짝 바꿔놓았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요. 다음 날 도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그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무심한 척 물었고 도준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발표가 엉망이 됐어. 중요한 수치들이 뒤바뀌어 있었어. 내가 어제 분명히 다 검토했는데. 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를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승리감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도준의 회사 내 평판은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담당한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내가 익명으로 퍼뜨린 소문들이 회사 내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도준을 대할 때 미묘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준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지?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지?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회사에서의 소문, 프로젝트 실패, 동료들의 불신, 다 내가 꾸민 일이잖아. 도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에 꽃병이 넘어져 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타월을 가져와 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난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내 차분한 대응에 도준은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는 듯했어요. 그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흐릿한 시선을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날 망치려고 하는구나. 아니, 난 그저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그 후로도 도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소환되었을 때였어요. 그날 도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강등됐어. 팀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도준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만족해. 이제 내 커리어는 끝났어. 다들 날 불신하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저지른 행동들의 대가야. 내 동생을 이용하고 협박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했어야지. 도준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너 정말 무서운 여자야.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어요. 난 그저 공정함을 추구했을 뿐이야. 내가 서윤에게 한 것처럼 나도 내게 똑같이 돌려준 거지. 도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였죠. 도준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훈이도 잘 지내요. 회사요? 아, 네. 다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준은 자신의 몰락을 가족들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체면과 명예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도준이 내게 그리고 서윤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고 도준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6개월째 도준의 몰락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점점 소외되었고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고 간혹 밤늦게 취해 돌아와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했지만 나는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내 복수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동생은 결혼 이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나를 마주치기 어려워했습니다. 서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끔 내 꿈에 나타나기도 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부모님을 뵈러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찾았습니다.
도주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함께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가족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과 부모님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 자책해라. 내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지훈이 결혼은 무사히 잘 끝났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뒤이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도준이와 지훈이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계속 이렇게 괴로워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 서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짓을 했는지. 언니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냥 언니에게 모든 걸 알렸어야 했는데. 서윤의 말에 내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대화를 들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혼을 이틀 앞두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면 지훈이가 어떻게 했겠니? 결혼을 취소했을 게 뻔하지.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되었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우리에게 도준이와의 일을 말했을 때 우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야. 지훈이는 몰라야 했어. 그 아이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을 테니까. 어머니의 말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이미 결혼 전에 부모님께 도준과의 관계를 털어놨고 부모님은 알고도 묵인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전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훈이는 알 수 없어. 그 아이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라잖니.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도준이도 자신의 입지를 위해 절대 말하지 않을 테고. 아버지의 냉정한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내 행복보다 가문의 체면을 우선시했고 서윤에게 모든 죄책감을 떠안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배를 누르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급한 일이 생겨 방문을 미룬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와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나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목적지 없이 서울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이 결국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을 걸으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준에 대한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요? 나는 여전히 거짓된 결혼 생활 속에 갇혀 있었고 내 가족조차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부모님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서윤아, 우리 만나자.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부모님께 도준과의 일을 미리 말했다는 것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알아. 내가 오늘 우연히 들었어. 부모님이 너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것도.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모두 완벽함을 추구하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희생양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도준과의 결혼도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게 거짓이야.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을 잡아 혼자 머물렀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완벽한 딸로 살아왔고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했던 내 모습이 처음으로 의문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챙겨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준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집은 비어 있었어요. 나는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담았고 테이블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거짓된 삶은 살지 않겠어. 밖으로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완벽했던 척했던 내 삶은 결국 빈 껍데기뿐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나를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체면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